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만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특히 미국에서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을 강화하고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는 철퇴를 가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금 미국의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가 하루에 3만 명씩 늘고 있고 그렇죠. 사망자는 하루 새 1,000명이 늘었는데. 그러니까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금 확진자가 나온 상태고요. 이제 문제는 이게 과연 언제 끝날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역 체계가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아까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마스크 사용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 아직까지도 자기는 안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과연 이제 방역 시스템에서 마스크가 갖고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거든요. 각자가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는 나도 보호하고 상대방도 보호하는 역할이 있는 건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아직도 마스크 사용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이 비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검진 진단을 받았어요. 새로운 진단 키트가 15분 만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15분 만에 나오는 진단 키트가 보급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진자들을 찾아내는 일이 우선이고 중요한 건 이제 아직도 확진자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비말을 통해서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확산 추세가 갈 거다. 뉴욕시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말쯤이 정점이 될 거라고 뉴욕 지지사가 발표를 하긴 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거 같고 뉴욕은 시작해서 4월 말에 꺾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망자가 이렇게 미국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시신 수습이나 장례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은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장례를 할 수 있는 시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갑자기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탈리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군대에서 운영하는 냉동 트럭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시신 싣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해서 화장을 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는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신을 담는 가방 10만 개를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냉동 트럭을 지금 동원해서 시신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뉴욕주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런 방법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50개 중에 10개 주를 제외한 전역에 다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미국은 전국에 자택 대피령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주별로 주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연방정부에서 모든 주에 자택 명령을 내린 상태는 아니어서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자택 대피령이 이제 강제적인 건가요? 강제력이라고 봐야 돼요. 강제라는 말은 권고 형식이에요. 미국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택 대피령을 어기고 나왔다고 해서 그걸로 아직까지 처벌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문제가 좀 심각해지면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처벌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의 실업자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의 노동부가 3월에 일자리가 약 70만 개가 감소를 한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 지표도 이게 고용 시장의 충격을 다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 반영하지 못했고요. 지금 현재 보면 그 셧다운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미 70만 개 실직이 있었고 70만 개 일자리가 없어졌고 또 하나 이제 10년 만에 일자리 감소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실업률이 3.5%, 4.4%로 올랐습니다. 0.8% 오른 건데 그러니까 실업률이 오른 증가세로 보면 1970년 1월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이래요.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레저 산업, 호텔, 레스토랑 같은 서비스 업종이에요. 우리가 이미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문 닫은 장면의 화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게들이 거의 문을 닫고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돌아다니질 않기 때문에 지금 텅 빈 거리가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이 절대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저기서 일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도 많고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들이 실업이 되니까 일자리가 잃게 되는 것이고 그럼 결국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항공산업도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장기 호황의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요. 이 상황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기 고용 불안은 계속될 거고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분도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건수도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내에서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사망자도 늘면서 뭐 각계에서는 더 높은 단계 조치를 해라 이런 요구도 쏟아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국가적 외출 금지령에는 여전히 아직 신중한 모습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체적으로는 이유는 첫째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만약에 연방 정부에서 미국 전체적으로 다 자택 대기령을 내리거나 격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버리면 지금도 서비스 산업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안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전 국민의 자택 격리에는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첫째적으로 아직까지는 서비스 산업이나 아니면 이런 산업들을 살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전 국민을 다 자택 격리를 하게 되면 서비스 산업이 더 어려움을 미쳐가지고 그건 경제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본인이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한테 절대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아직도 심각성을 우리만큼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별로 이게 차이가 있긴 해요. 뉴욕주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게 과연 뉴욕주로 끝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다른 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이동도 제한 안 하죠. 사람들이 돌아다니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확진되거나 아니면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진자가 다 찾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분들이 만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초창기에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동선 다 파악해서 접촉자 찾아내고 그분들 격리시키는 일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됐는지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진자만 찾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아직도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만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에서는 어쨌든 뭐 첫 마스크를 쓸 것을 뭐 권고했다. 뭐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뭐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앞서도 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본인은 이제 뭐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내가 꼭 마스크를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아베 총리도 요즘은 마스크 써 나오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홍보적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첫 마스크는 아시는 것처럼 안에 필터가 없는 첫 마스크는 걸러내는 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KF94 우리가 보통 방역용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 하고 그냥 첫 마스크는 그 효과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방역이 되는 이런 마스크를 쓰는 것이 훨씬 잘 되는 건데 이 지금 첫 마스크 같은 경우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이 마스크마저도 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걸 정말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또 하나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 또 서구 사회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마스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자기가 아프거나 아니면 우리 이런 표현 많이 깽단처럼 어떤 범죄에 소속된 사람들이 주로 마스크를 쓰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위기 상황이고 감염병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이제 뉴욕 증시가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게 유가 급등이 미국이랑 또 유럽 증시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또 발목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대규모 실업 사태에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가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왜 유가가 갑자기 올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발언을 네, 했죠. 발언을 했어요. 예, 트위터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하기로 했다. 예, 그랬죠. 기름 생산, 산유 생산을 줄이기로 했다.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올랐어요. 이게 한 번의 효과는 있을 수 있죠.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예.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돈을 풀면서 이거 어떻게든 살려내고 있는 위급 상황이에요. 예. 이게 그 한마디로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거에 영향을 미치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심리적인 거거든요. 경제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심적 요소가 큽니다. 이게 언제 맞춰질 수 있을까? 언제쯤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투자 안 합니다. 절대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런 유가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반짝 트럼프가 노력을 해서 뭐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건 단기간의 효과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중요한 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세가 가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과연 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발명되느냐 아니면 찾아지느냐 하는 문제죠. 네. 예.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면 증시가 상당히 많은 부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서구를 중심으로 지금 확산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증시 하락은 막을 수는 없다. 얼마나 조금씩 내려가도록 막아내느냐의 문제고 전 국가가 지금 대체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긴급 재원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이 내려오는 속도는 어느 정도 속도를 줄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완전히 막기는 좀 역부족일 가능성이 예.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이 확산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의 상황을 먼저 좀 짚어봤고요. 이제 앞서서 이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그야말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상당한 피해를 봤었는데 글쎄요, 뭐 지금 뭐 좀 정점을 지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어떻게 관측이 보세요? 나오고 있죠.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자 수나 아니면 그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좀 꺾이는 추세이긴 해요. 그러나 네네. 그 숫자가 아직도 많습니다. 뭐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모든 게 잡혀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이르고요. 다만 정점을 찍고 이제 완만한 하강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 확진자 12만 명이 육박했습니다. 사망도 14,000명이나 돼요. 네. 우리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많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자체로만 봐도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요. 저기서 천천히 내려온다 하더라도 뭐 12만 명에서 내려올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 들겠습니까? 이탈리아는 또 치명률도 10%가 넘잖아요. 10, 12, 15 예, 뭐 이렇게까지 12%가 나와요. 그 정도까지 넘습니다.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뭐 정점을 찍었으니까 안심할 당장 이런 절대로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스페인이나 아니면 스위스나 다른 나라로 전파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유럽은 거의 한 나라처럼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지금 물론 뭐 국경을 여러 가지 폐쇄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유럽이 어느 정도 뭐 거의 끝난 것처럼 얘기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과 유럽의 상황도 굉장히 현재 심각하지만 또 일본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이런 보도를 볼 수 있었는데요. 예. 일본에서 확진자가 처음으로 하루 동안 300명이 넘었다 이런 보도가 어젯밤에 NHK에서 나왔거든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일본의 현재 상황 좀 어떻습니까? 일본 상황은 앞으로가 더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 미국에 있는 일본계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미국 사태가 일본의 미래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일본계 의사가 한 얘기예요. 그 예.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아직 확진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트럼프가 두 번째 제가 검사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예. 새로운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진단 시약을 보내주기도 했죠. 그걸 가지고 진단 키트 개발해서 빨리 진단이 된다. 빠른 시간 안에 그걸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검사를 받았는데 네. 일본은 아직도 미국처럼 적극적으로 진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필요한 경우에 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막 찾아내서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진단하고 이러진 않아요. 일단 진단 키트 부족하죠. 그다음에 병상 부족을 이유로 상당히 꺼려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처음에는 이제 올림픽 문제 때문에 사실 연기를 안 하려고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않았다가 이제 올림픽이 연기되니까 찾아내려고는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하진 않는다는 거죠, 진단을. 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확진자 수는 늘어날 가능성이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일본 내에도 감염이 된 상태 또는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된 상태에 돌아다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확진자 증가세를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긴급 사태를 선포할
시기가 임박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아베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마스크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처음 마스크 2개 줬잖아요. 네. 그래서 6명, 7명 있는 가족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누가 2개를 쓰고 누구는 쓰지 말라는 거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요. 저게 왜냐하면 마스크 수급이 제대로 될 수가 만약에 저게 문제가 돼가지고 긴급사태 선포하고 비상사태 선포하잖아요. 마스크 쓰라고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겪었던 마스크 대란이 일본에도 일어나지 않으나 법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마스크 생산에 있어서요. 전 세계 반 이상을 우리나라와 중국이 생산을 해요. 마스크를.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은 황사가 너무 많아서 계속 쓰고 다녔기 때문에 마스크 생산이 많아졌거든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 그걸 과연 충당해낼 수 있을까? 두 번째, 병상이 충분할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확진자를 찾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 증가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예. 지금 뭐 해외에서는 이 격리 위반 시에 뭐 매질을 하거나 예, 얼차려를 시키거나 그렇지 뭐 심지어 총격전까지 예. 발생을 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매질하고 뭐 얼차를 시키는 인도예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몽둥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저 예. 보이시죠? 지금 저렇게 얼차를 시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나오고 있죠. 때리기도 하고 지금 2m 이상 무릎 꿇고 앉아 있잖아요. 벌 예. 세우고 저렇게 인도가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이제 본인들의 위급함을 더 보여주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캐나다 같은 경우도 자가격리를 위반하면요 최대 6억 5천만 원 정도 벌금 물 수 있고요. 예. 6개월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도 확진자가 무단 외출하면 확진자입니다. 최대 징역 5년. 확진자가 아니어도 돌아다니다가 문제를 발생시키면 최대 약 4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고요. 러시아는 격리 조치 위반으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최대 7년의 징역형 이렇게 처해지게 되고 네. 두테르테 대통령 잘 아시죠? 필리핀 대통령.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봉쇄 기간에 군인과 경찰의 생명을 위협시키는 경우 사살해도 좋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도 아까 말씀대로 이제 총격전이요? 총격전이 있어서 사망자가 생겼고요. 또 케냐 같은 경우도 경찰이 쏜 유탄에 맞아서 5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고요. 우간다도 군이 통행 금지를 어긴 시민 2명을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의 국제 상황에 대해서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